2028년 6월 30일의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아침 발표된 미국 실업률 수치는 10.2%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에 월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S&P 500 지수가 8,000포인트를 넘보며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8%가 증발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기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들의 생산성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소프트웨어는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데 왜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최근 시트리니 리서치가 내놓은 2028년의 회고록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는 이 잔혹한 역설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AI 기술이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망했다. 기술이 부족해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지능의 대중화가 성공하면서 인간의 지능이 시장에서 공기처럼 흔해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능의 가격이 영원으로 수렴하는 순간 지능을 팔아먹고 살던 인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고서가 묘사하는 2028년의 풍경은 우리가 알던 불황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안 팔려서 공장이 멈췄다면 이번에는 공장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그 이익이 인간의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트리니는 이를 유령 GDP라고 부릅니다.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장의 결실이 인간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계와 자본 사이에서만 맴도는 현상이죠. 우리는 그동안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면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올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만 명의 화이트 칼라가 하던 일을 단 하나의 GPU 클러스터가 대체하는 순간 1만 명의 소비력은 증발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GPU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도 새 차를 사지도 않습니다. 지능은 무한해졌는데 그 지능을 소비해줄 인간의 소득이 끊기면서 자본주의의 거대한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강도로 돌변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령 GDP의 정체부터 파헤쳐봐야 합니다. 유령 GDP 이 단어는 2028년 경제학 교과서에 가장 먼저 기록될 키워드가 될 겁니다. 2026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명목 GDP 성장률이 5%, 7%씩 찍히는 걸 보며 AI 혁명이 드디어 불을 창출한다고 환호했습니다. 생산성은 1950년대 황금기 수준으로 폭발했죠. 하지만 시트리니 리서치는 그 수치 뒤에 숨은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수치는 올라가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능의 생산 주체가 인간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기획안을 하나 만들려면 수백 명의 전략 컨설턴트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돈은 다시 컨설턴트들의 월급이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외식을 하고 주식에 투자되는 식으로 경제를 돌렸죠. 그런데 2026년 말 에이전틱 코딩과 추론 모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미국 상위 500개 기업들이 1년에 수천억 원씩 쓰던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비용을 자기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AI 에이전트에게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업의 마진은 폭발했습니다. 비용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소득이 증발한 겁니다. 기계는 잠을 자지 않고 보험을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시트리니 보고서는 이를 두고 노스다코타의 서버실 하나가 맨해튼 화이트 칼라 1만 명의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지만 그 서버가 소비하는 건 전기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끊기니 화폐 유통 속도가 바닥을 쳤습니다. 수치상 GDP는 높은데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는 기괴한 정체 상태. 기업들은 남는 돈을 다시 AI 연산장치를 사는데 쏟아붓고 AI는 더 똑똑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는 2부의 블랙홀 현상이 유령 GDP의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일시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야 라는 과거의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AI는 인간이 새로 이동하려는 그 새로운 일자리조차 이미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재교육을 받는 속도보다 AI가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수천 배 빨랐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소득이 끊긴 인간들 앞에 나타난 AI의 다음 모습입니다. AI는 단순히 일자리만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불하던 비용의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최전선에는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마찰력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갱신할 때 귀찮아서 대충 하던 것, 신용카드 수수료 2%가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내던 것, 부동산 복비가 비싸도 정보가 없어서 지불하던 그 모든 귀찮음과 무지가 사실은 수많은 기업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트리니 리서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이 마찰력이 제로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주범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에이전틱 커머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최저가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지갑을 위임받아 24시간 내내 시장에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2027년 초 Q1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이 기기에 직접 탑재되면서 사람들은 직접 쇼핑하기를 멈췄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매달 갱신해줘. 내 구독 서비스 중에 안 쓰는 건 해지하고 가격 협상해줘라고 시킵니다. 기계는 인간처럼 브랜드에 충성하지도 않고 광고에 속지도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효율만 따집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의 나태함에 기생해 수익을 올리던 플랫폼 기업들, 보험사들, 카드사들의 매출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카드사들은 2에서 3%의 수수료를 챙기며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AI 에이전트들이 수수료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망이나 직접 결제망으로 경로를 우회하자 수익 모델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캐피털원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이상 폭락한 이유가 바로 이 마찰력의 증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에이전트 간의 폭력이라 불릴 만큼 처참했습니다. 수십 년간 5에서 6%의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던 중개업 시장이 모든 거래 데이터를 학습한 AI 에이전트들에 의해 해체됐습니다. 인간 중개인이 하던 정보 제공과 서류 작업의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자 수수료는 1%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축복 같았죠.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이 마찰력에서 나오던 수조 달러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좋아져서 비용이 싸지면 소비자가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모든 마진을 제거해버리면 그 마진으로 월급을 주던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결국 에이전트가 깎아준 내 보험료 몇만 원보다 내 직장이 사라져서 입는 타격이 훨씬 더 커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 공포는 이제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부채의 사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대 자본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사건, 바로 젠데스크의 몰락입니다. 2027년 9월 금융시장의 심장부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젠데스크의 사상 최대 규모 채무 불이행 사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젠데스크는 고객 서비스 자동화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2022년 사모펀드들이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이 회사를 인수할 때만 해도 이들이 빌린 50억 달러의 대출은 아주 안전해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징인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담보였으니까요. 한번 가입하면 안 나가는 고객들이 있으니 그 매출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하지만 시트리니 리서치는 이 사건을 무형자산의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2027년이 되자 기업들은 더 이상 비싼 돈을 내고 젠데스크 같은 외부 솔루션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 구축된 AI 에이전트들이 직접 고객 응대를 하고 티켓을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젠데스크가 정의했던 워크플로우는 AI에 의해 해체되었고 반복될 줄 알았던 매출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같은 거대 사모펀드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연구자본의 논리가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매출은 부동산처럼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는 그 견고한 성벽을 단 몇 달 만에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젠데스크의 50억 달러 대출이 1달러당 58센트로 가치가 떡락하자 전 세계 모든 대출 기관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저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AI에 의해 대체 가능한가?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젠데스크 다음은 세일즈포스, 그 다음은 서비스나우였습니다. 기업의 효율을 높여준다던 AI가 역설적으로 그 효율을 팔던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젠데스크 사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소프트웨어 버전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해져서 터졌던 그때처럼 이번에는 지능이라는 담보가 가치를 잃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미국 본토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능의 한계 비용이 0으로 수렴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인간 지능의 가성비로 먹고 살던 신흥국들이 가장 먼저 재물이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루피화 가치가 18% 폭락하며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인도. 그들이 마주한 비극은 우리에게 더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미국 개발자 1명 쓸 돈이면 인도 개발자 10명을 쓴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IT 산업을 지탱해온 이 절대 공식이 2027년
단 몇 달 만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묘사하는 글로벌 지능 위기의 5번째는 미국 내부의 혼란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바로 신흥국들의 생존 기반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사건입니다. 인도의 IT 서비스 부문은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 에이전틱 코딩의 한계 비용이 전기료 수준으로 떨어지자 미국의 대기업들이 인도로 보내던 아웃소싱 물량을 대거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개발자가 싸다지만 AI 에이전트는 사실상 무료다. 이 냉혹한 경제 논리 앞에 인도의 TCS, 인포시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도의 경상수지를 방어하던 달러박스가 사라지자 루피화 가치는 불과 4개월 만에 18%가 폭락했습니다. IMF가 뉴델리로 급히 실무진을 파견해 긴급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해야 할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선진국을 추격하던 신흥국 성장 모델 자체가 AI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겁니다. 비단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콜센터, 베트남의 단순 데이터 라벨링 산업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기에는 자본이 노동을 찾아 국경을 넘었지만 AI 혁명기에는 지능이 자본이 있는 곳으로 집중되며 신흥국으로 흐르던 부의 낙수 효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시트리니는 이를 디지털 탈세계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들 국가가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청년들에게 줄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화이트 칼라가 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물 경제의 붕괴가 신흥국에서 시작되어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주식시장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아픈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실업률은 10%를 넘고 글로벌 공급망은 찢겨나가는데 주식시장은 과연 언제까지 AI 환상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S&P 500이 38%나 폭락해야 했던 그 수학적이고도 필연적인 이유. 버블의 마지막 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던 이 주문이 2026년 말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굳건히 지키고 S&P 500이 8,000포인트를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AI가 만드는 생산성 유토피아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트리니 리서치는 그 화려한 잔치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국 수학적 중력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령 GDP와 마찰력의 증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들이 벌어들여야 할 그 현금 흐름의 원천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공짜가 되면서 지능을 팔아 마진을 남기던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득을 잃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매출 자체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멀티플의 붕괴입니다.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PER을 30배, 40배씩 주던 투자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지능이 흔해지면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나 AI를 써서 비용을 0원으로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차별화된 이익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겪는 하향 평준화일 뿐입니다. 지능의 가치가 사라지자 그 지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던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단숨에 정상화, 아니 공포의 투매로 변했습니다. 시트리니 보고서가 계산한 38%의 폭락은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의 거품이 닷컴 버블 당시에 과열된 심리와 2008년의 부채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능이라는 무형자산을 담보로 쌓아올린 부채의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8,000에서 5,000선 밑으로 추락하는 동안 시장은 냉혹하게 물었습니다. 기계가 생산하는 이 풍요 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그 기술이 누구의 지갑을 채우는가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생리구조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락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지능의 파도에 휩쓸려 유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경제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 시트리니 리서치가 이 보고서를 2026년 오늘 미리 회고록 형식으로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2028년의 비극은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지능의 과잉 공급을 방치했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의 규칙은 이미 유효기한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지능을 노동으로 치환해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단계는 축복이겠지만
AI가 여러분의 결정권과 마찰력을 대신하는 단계는 곧 여러분의 경제적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8년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지능 서비스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AI라는 거대한 지능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책임과 통찰의 영역으로 자신을 옮긴 사람들이었죠.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령 GDP가 실물 경제를 잡아먹기 전에 기계가 생산한 부를 어떻게 인간의 소비로 환류시킬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트리니가 경고한 실업률 10.2%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분배의 실패에서 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인류는 유례없는 풍요 속에서 굶주리는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나리오를 듣고 단순히 공포에만 젖지 마십시오. 시장의 폭락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능의 가격이 영원으로 수렴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기계와 경쟁하는 유령 노동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계의 지능을 부려 새로운 부를 설계하는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까? 2028년 6월 30일. 그날의 뉴스가 비극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막식이 될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지능이 아닌 통찰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